1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한 번 이걸 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보다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생긴 이제 문제죠. 즉 첫 단추라고 하는 건 딱 까놓고 누구의 관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펼쳐놓고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꼬였습니다. 이게 뭐 정쟁이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치의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정치의 문제를 계속해서 사법의 문제로 바꾸기 위한 또 누군가의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사법의 영역은 충분한 수사와 충분한 어떤 판결들로 그런 답을 줬나? 애초부터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거든요. 그거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숨기지 않도록 만들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일단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려워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기억의 손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손상된 기억을, 각자의 기억들을 가지고 이상한 사회적 다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상하자라고 뭐 이게 아니라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매만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는 점점 발달된 사회의 특징이 예측하는 사회거든요. 아니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이게 이제 구청장의 얘기잖아요. 그거는 현대사회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것들을 예측해요. 예를 들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도로가 많이 막힐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죠. 추석 때, 명절 때 엄청나게 도로가 막힐 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이다 예측합니다. 사전에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어요. 사전에 조사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귀향 의사 묻기도 하고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유독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예측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묻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요. 예를 들면 기상청이 잘못된 예측을 했다? 그러면 기상 예보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공공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물론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해서야 그 예측성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지금의 이 사태가 과연 우리 사회가 충분히 현대사회화가 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들을 계속해서 예측해왔던 루틴에서 벗어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발전된 사회라면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예측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왔고 일을 해왔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실제 수준보다 떨어뜨리고 후퇴시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려면 바로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 아니냐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일부 안 좋아진 면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언론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일부는 좀 덮으려고도 했고 일부는 막 반대편의 어떤 논의도 했고 그랬지만 사실 좀 당황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죽은 거, 게다가 전원구조 사건까지 오보까지 났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졌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간에 명백히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가지고 언론들이 들이댔어야 될 메스를 왜 이번엔 안 됐느냐, 이건 분명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와는 멘붕 사태와는 굉장히 다른 사태고, 따라서 언론들은 충분히 짚어줘야 될 것들을 짚어줄 수 있었고 그 의제 지속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 저는 우리 언론의 정파성 문제가 굉장히 커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파시킨 거는 정부의 책임도 저는 일부 있다고 보고, 저는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거를 정파화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자꾸 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좀 나아진 건 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를테면 그 뒤로도 이제 군집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민들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은 수학여행 가지 말자라든가 배 타지 말자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해버리는 거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번에 헬로윈 같은 경우도 우리는 놀 거 놀면서 기념할 걸 기념해야 애도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태도를 보고 저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봤거든요. 우리가 마냥 슬퍼하고 거기에 묶여있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제대로 된 애도를 한다라고 하는 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최소한 초기에는 에너지도 들고
책임을 뒤집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제 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개해 줌으로써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정쟁화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 끄는 만큼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되게 다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당장이 더 어렵더라도 혹시라도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맡았던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결자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명확히 보이고 조사에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능력들을 투입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되게 열어내서 이제 뭔가를 한다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야 정치적 경쟁이 제대로 되죠.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어느 쪽이든 좋은 정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